그 운동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마그네틱 필드 하에서 뭐 이런 막대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도체들이 도체 안에 있는 어떤 전하들이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가 만약에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운동의 방향이 이쪽이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플러스 전하들이 이런 식으로 힘을 받을 거라고요. 마이너스 전하라면 이쪽으로 힘을 받겠지만 마이너스 전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전류의 방향은 어차피 위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할 필요 없이 전류의 방향은 항상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여기 뭔가가 위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 힘이 있는 거죠, right? 그 힘이 결국 뭐에 의해서 온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기장이 그 어떤 종류의 힘을 갖다가 컨버전을 시켜가지고서 이 도체 안에서 전류를 위쪽으로 흐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기전력이라고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마그네틱 필드가 어떤 기전력을 줬다고 그러면 맞는 말이지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난 시간에 이걸 디테일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제로 마그네틱 필드가 어느 방향이냐 하면은 이놈이 이렇게 V의 속도로 이렇게 이제 이 도선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럼 이 안에 있는 전하는 뭐냐면 실제로 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 플러스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 하면 대충 이쪽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하에 가한 실질적인 마그네틱 필드가 가한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쪽이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전하에 이놈의 이쪽 컴포넌트만큼, 그렇죠? 이 FB의 이쪽 요 성분만큼 뭐예요? 우리가 힘을 가해줘야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시스템에 어떤 그 힘을 가해주고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즉 여기 이제 기전력이 생겨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뭐 열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열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해준, 즉 열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사람이 공급을 해준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운동 기전력에 대해서 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마지막에 누가 질문을 해서 굉장히 그 좋은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가 속도가 이쪽이 V고 여기에 있는 이 윗방향의 속도를 U라고 그랬을 때에 이 U가 뭐냐라고 누가 물었어요. U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결론은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U와 이 V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U가 결정이 돼야 사실은 이 앵글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모션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런 모션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시타를 결정하는 것은 이 드리프트 벨로시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무슨 결론이 나왔습니까? 폴스는 뭐냐면 이쪽 방향의 속도를 U라고 그러면은 단위 차지당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면은 차지 Q가 받는 힘의 QVB라고 그러면은 단위 차지가 받는 힘은 그냥 속도 곱하기 마그네틱 필드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쪽 방향으로 받는 힘은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받는 힘은 이게 얼만큼이냐 하면 V 곱하기 B가 되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 이 FB의 이쪽 성분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했느냐 하면은 이게 U 곱하기 B였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당기는 힘이 줘야 될 어떤 그 폴스의 크기는 UB의 비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했더니 이제 그게 모든 것을 계산을 했더니 결국은 뭐냐면 VBL이라고 하는 것이 기전력이 계산이 돼가지고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뭐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나 질문 있는 사람은 하셔도 돼요. 이게 이제 모셔널 EMF에 관한 F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받아가지고서 파라데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파라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동, 그러니까 이런 다음 같은 세 가지를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실험을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실험은 뭐냐면은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데 어제 한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이걸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그네틱 필드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제 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선이 움직이는 건데 몽셔널 EMF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 완전히 컴플리트한 서큐잇을 우리가 구성할 필요가 없었어요. 구성을 해놓고 우리가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요 그냥 딸랑 막대기 하나 놓고 해도 운동 기전력을 이야기하기엔 충분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 그냥 막대가 그러니까 솔로를 다 구성을 해놓고 첫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이놈을 잡아당겨 가지고서 실제로 마그네틱 필드가 변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면적이 변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요거는 그냥 두고서 그냥 얘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는 게 뭐 자석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자석이 있는데 여기 말굽 자석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놨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이제 자석을 갖다 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여기 이 안에 이런 회로를 갖다가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뭐 이런 운동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얘를 안 움직이고 상대적으로 뭐냐면 자석을 움직여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는 뭐가 변하는 거냐 하면 실제로 마그네틱 필드 자체가 이제 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아까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뭐 이 관련된 어떤 면적이 변한다, 혹은 뭐 어저께처럼 여기에 있는 놈이 운동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혹은 또 뭐냐면 정말로 말굽 자석을 가지고서 이걸 운동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건 말굽 자석이 아니라 어떤 전자석을 가지고서 전기를 많이 흐르고 혹은 적게 흐르고 혹은 저항을 갖다가 이제 바꿔 가지고서 전류를 크게 혹은 작게 하면 여기에 있는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시간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B도트가 논제로가 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혹은 면적이 어떤 여기에 들어있는 면적이 시간적으로 변하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언제나 뭐냐면 여기에 전류기를 급류기를 갖다가 설치를 하면은 이 급류기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EMF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다음같이 포뮬레이션을 하면 굉장히 쉽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자속을 계산을 하고 그거의 시간 변화율을 생각을 하자. 그러면은 이 시간 변화율에 여기 마이너스를 하나 이제 붙이는데 이 마이너스의 부호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관한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1학년 피직스에서 한번 다 들어본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어떤 경우도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뭐냐면 포함할 수 있는 로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서 이 길이를 갖다가 x라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 당기면은 x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죠? 이쪽으로 밀면은 x가 늘어나는 거죠. right?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 우리가 당기는 경우로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x 도트는 뭐예요? 네거티브죠, 그렇죠? 그리고 이 x 도트가 네거티브이고 이걸 갖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v라고 그러면은 오케이. x 도트를 그렇지. x 이 속도를 v라고 그러면은 x 도트는 마이너스 v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phi-b는 얼마이냐? phi-b는 뭐 간단하게 이 길이를 갖다가 L이라고 그러면은 L 곱하기 뭐예요? 이 X, LX 곱하기 B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도트는 이거의 도트고 따라서 여기서 뭐냐면 마이너스 L, V, B가 됩니다. alright? 그래서 EMF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EMF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LVB가 돼요. 우리가 이제 공들여서 복잡하게 계산했던 거를 그냥 간단하게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B가 점점 변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파라데이 법칙을 가지고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이그젠플이 뭐냐면 베바트론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플레인이 있어요. 플레인이 있고 여기에 이제 자속이 통과하는 리전이 있는데 여기에 정말 뭐를 설치를 하는 거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자석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이 평면을 통과하는 자장의 크기가 시간적으로 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어진 어떤 가상의 이건 뭐예요? 이건 진짜 뭐 존재하는 선로를 구리선을 갖다 여기다 놔도 돼요. 그렇지만 안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선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리선을 만약에 놓고서 재면은 이걸 갖다가 B를 갖다 통과를 시키고 이 B가 시간적으로 변하게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급류기를 갖다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급류기가 움직일 거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수학적으로 그냥 가상의 서큐it을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엘렉트릭 필드가 가상의 이 선로를 따라서 엘렉트릭 필드를 적분을 한 이 결과를 뭐냐면 EMF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모든 경우에 있어서 EMF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슬로를 갖다가 이렇게 한 바퀴 적분을 한 것이 EMF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도 이 경우가 이제 바로 이제 저 문제의 가장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버전이죠. 마그네틱 필드가 점점 시간적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임의의 회로죠, 그렇죠? 임의의 회로를 잡고서 이 회로를 통과하는 phi-b를 생각을 하는 거죠. phi-b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만약에 회로가 여기 이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가상의 회로가 이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냥 phi-b는 되게 유니폼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그네틱 필드가. 그러면은 b 곱하기 면적이에요. 면적은 파이 r의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phi b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의 도트는 이거의 도트가 되고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간단하게 마이너스 파이 r 제곱에 곱하기 b 도트가 돼요. 그러니까 자장이 만약에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 일도 없는데 여기에 자장이 변하면은 이런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인가 지금 뭐예요? 전장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장이 생겨나는 방향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던 이 오른손 방향에서 이게 뭐 사실은 만약에 자장이 이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BT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EMF의 방향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B 도트가 양이면 음을 만들고 B 도트가 음이면 마이너스가 들어서 포지티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전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른다 그러면은 이 자기장은 위쪽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B 도트가 양이었으면 점점 이쪽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점점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그거를 마이너스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밑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이 반대쪽이에요. 이쪽 방향.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의 뜻이 정확히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이것이 마그네틱 필드가 줄어든다고 그러면은 이 현재의 마그네틱 필드를 갖다가 보강을 해가지고서 계속 유지하게 하고 싶은 거고. 결국 이제 이 마이너스의 뜻은 뭐냐면 자속 변화를 뭐예요?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 자연은 자속의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뭐 초등학교 때인가 언젠가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니 뭐니 막 방향을 끄고 하는 그런 일을 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같은 것은 잊어버리시고 그냥 자속 변화를 방해하려면 어느 쪽으로 전류가 생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파라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어떤 내용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썸머리를 하고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어요.
뭐 여기까지 무슨 질문 있는 사람? 그래서 운동기전력에서 시간을 좀 내가 잃었는데, 한 가지 얘기죠. 여러분들 그 예제를, 이 책이 굉장히 그 재미있는 예제를 갖다가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제 7.4에 보면은 이 파라데이 원반 혹은 파라데이 발전기라는 게 있어요. 파라데이 발전기를 이렇게 보면은 왜 이게 재미있느냐 하면은,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원반, 도체로 된 원판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하나의 이제 서큐it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면, 하나는 여기다 갖다 대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중심축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이게 팽이처럼 이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여기다 이제 서큐it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팽이의 중간에 이렇게 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은, 여기는 살짝 이렇게 갖다 대놓는 거죠. 이거 갖다 붙이면은 뭐 얘를 돌리면은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서 이제 여기에 이제 회로에 전류가 흐르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문제는 이 파라데이 법칙을 가지고서 계산이 안 돼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파라데이 법칙의 어떤 그 응용 문제로 이렇게 내놓으면은 상당히 좀 이상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산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셔널 EMF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계산하는 방법이 책에 소개되어 있어요. 자기력을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은, 돌아갈 때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각각의 뭐라 그럴까요? 전하들이 얼마만큼의 이런 속도 V로 이제 운동을 할 때에 얼마만큼의 자기장을 갖다가, 여기는 물론 자기장이 쭉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속도 V로 예를 들어서 이 레디어스 R인 곳에서 얘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쵸?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V 크로스 B의 방향으로 받는다 그러면은 V는 지금 이쪽이고, 그쵸? 들어가는 방향이고, B는 위쪽이라고 그러면은 VB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 레디얼한 방향으로 힘을 당연히 받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하고 뭐가 생기냐면 전위차가 생기는 거예요. right?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뭐냐면은 힘을 갖다가 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위차가 얼마 생겼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 전위차가 바로 뭐냐면 EMF가 되는 거예요. 즉 자기력을 단위 차지가 받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L을 적분을 하면은 그러면 그게 EMF가 된다. 그러니까 FB가 얼마냐면은 얼마예요 이게? 만약에 오메가의 속도를 각속도로 돈다고 그러면 V가 얼마냐면은 오메가 R이 되고, 그러니까 V 곱하기 B인데 VB가 얼마지? 오메가 곱하기 R이고 V가 오메가 R이고, B는 일정하다고 그러면 오메가 R 곱하기 B고, 이걸 갖다가 DL 방향은 R의 방향이니까 적분을 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 곱하기 오메가 R 제곱 곱하기 R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갖다가 빅 R이라고 그러면은 오메가 R 제곱 곱하기 B에 비례하는 EMF가 생긴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케이. 발전기를 이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는 이 파라데이 법칙을 가지고서는 굉장히 계산하기가 어려운 케이스도
종종 있다. 그걸 이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올라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파라데이 법칙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대개는 쉽게 계산이 돼요. 그렇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모셔널 EMF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모셔널 EMF의 정의는 한순간에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있어서 이 자기력에 의해서 도선 안에 있는 전자가 받는 자기력을 갖다가 계산을 하고, 그걸 갖다가 운동의 방향으로 적분을 해라.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력에 의해서 한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경우를 생각하면은 지금 순간적으로 뭐냐면 회로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모션은 그냥 이쪽만 생각을 하고,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실제의 어떤 그 모션 팩처를 찍으면은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걸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뭐예요? 이놈은 그냥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가 힘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속도 V 때문에 생기는 그 순간적인 힘이 이쪽 방향이면 그걸 갖다가 그냥 적분을 해라. 운동의 방향으로, 움직인 방향으로. 뭐가 전하가 움직인 방향으로, 도체 내에서 전하가 움직인 방향으로 적분을 해. 자기력을, 인스탄테이니어스 자기력을 갖다가 적분을 해라. 그러면은 EMF를 얻을 것이다. 그게 일종의 뭐냐면 EMF의 정의야.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기력이 일을 안 하는데요 라고만 묻지를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묻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alright. 봅시다. 그러면은 파라데이 법칙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냥 끝내고요. 여기서 예제 7도 내가 했고, 나머지 예제들이 잡다하게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제 7.9 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리고 간단한 것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야 좋습니다. 자꾸 이것저것 복잡한 이그젬플을 끌어내 가지고서 하면은 숙련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는 좋은데 과목이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간단한 레벨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덕턴스로 넘어가겠어요. 상호유도. 상호유도.
여기에 이제 어떤 경우를 생각하느냐면 여기에 두 개의 도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개의 회로가 있어요. 이걸 갖다 1번 회로, 이걸 2번 회로라고 하죠. 여기에 전류 I가 흐릅니다. 전류 I가 흐르면은 뭐예요? 여기 마그네틱 필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1번 전류가 I1이 만들어낸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B1, 마그네틱 필드 B1이 생겨요. 그럼 이 마그네틱 필드 B1이 이쪽 이 고리를 통해서 이렇게 고리를 뚫고 지나가니까 여기 뭐를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phi of 2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플럭스. 뭐에 의한 플럭스요? I1에 의한 플럭스죠. 그러니까 I1이 만들어낸 B1이 만드는 플럭스죠. phi 2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phi 2는 결국 뭐에 이제 관련될 거냐 하면은 여기에서의 요 위에서의 B1을 갖다가 적분한 게 B1을 적분한 것이 이게 phi 2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B1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I1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I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 일정한 거죠. Right? B는 뭐냐면 여기 다르고 여기 B1은 여기 다르고 여기다 다 다르죠. 이놈 복잡한 놈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놈의 소스가 되는 이 I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다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Right? 그러니까 이놈은 결국은 뭐냐면 I1의 비례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례 상수를 대충 적분을 하면 다 나오겠지, 물론. 그렇지만 적어도 적분을 안 해도 이 비례 상수를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는 있어요. M21 이렇게. 이것은 원인, I가 여기서 원인이죠. I1이 원인이에요. 그렇죠? 이 원인이 작용을 해가지고서 만들어내는 여기서 이 회로에 있어서의 플럭스예요. 결과죠. 그러니까 이 phi 2는 M21 곱하기 I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전류가 이제 흘렀다 그러면은 phi 1이 여기에서의 플럭스를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플럭스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phi 1은 마찬가지로 I2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만들어지는 플럭스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코에피션트는 M12라고 당연히 쓸 수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M21하고 M12는 뭐 전혀 다른 시츄에이션이죠. 어떻게 보면은. Right? 근데 우리는 뭐를 증명할 수가 있을 거냐 하면은 이 M12하고 M21이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네. I2가 I1에서 B로 들어간 다음에 I2로 가가지고 생성된 그 I2예요. 그렇죠. 이거? I2. 여기? 그러니까 I2. I2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상호 유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 그냥 했다 그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유도된 전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유도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I2는 여기서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I2가 아니에요. 유도 전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상호 유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I1이 시간적으로 변한다고 해보죠. 그럼 B1이 변하죠. 그럼 여기서의 플럭스가 변하죠.
phi2가 변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phi2가 논제로야.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I2가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에 EMF, 여기서의 EMF를 형성을 시킬 거라고요. EMF를 형성을 시킬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항이 I라고 그러면은 여기 R2라고 그러면은 이놈을 갖다가 R2 곱하기 I로 놓으면 이때 생기는 이 I2는 이거는 뭐예요? 유도 전류예요. 이게 상호 유도 현상이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 내가 이렇게 썼던 이 I2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여기 전지가 있어가지고 전지를 붙여가지고 여기 I2를 흘렸다고 하자.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 플럭스 phi2를 만들 것이고 그때에 이제 phi1을 만들 것이고 그 phi1과 이 I2 전지에 의해서 만든 I2 사이의 릴레이션이 M12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지금 계속 고리를 하고 있는데 고리에 지금 다 저항이 없는 경우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고리에는 다 저항이 있어요. 있지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나를 갖다가 이제 우리 셈한 게 아니고 거기에 전류를 흘리는 힘이 뭐냐, EMF가 얼마냐, 그것만 셈했거든요. 그 EMF를 일단 셈하면 실제로 얼마만큼의 전류를 갖다가 전류가 흐를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뭐냐면은 뭐가 결정해요? 여기에 R2가 R이 결정하는 거예요. 고리의 실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뭐예요? 내가 구리선을 갖다 놓은 게 아니죠. 구리선을 놔도 좋아요. 구리선 놨다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그럼 여기 아까 문제로 돌아가서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EMF가 생기죠. EMF가 생기면 전류가 흐르죠. 얼마만큼 실제로 흐를 거냐 하는 것은 이 구리의 저항이 얼마냐. 그게 따라서 R분지 EMF 이거에 의해서 I가 결정이 된다고. 그 저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타버리는 거죠. 한 번에 그냥. 몰라요? 그러니까 전기가 있어도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없다면 그냥 무한대로 되는 거. I는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돼서 흐른다는 얘기는 그 서킷 안에 지금 포텐셜 차가 있다는 건데 어떻게 존재하나요? 그 포텐셜 차가 오케이. 높낮이 차가 있어요. alright.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이게 EMF가 왜 생기느냐고 지금 묻는 그거거든요. 혹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파라데이 법칙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원인을 줬어요. 뭐라고 줬냐 하면은 플럭스가 시간적으로 변하면 EMF가 생긴다고 이미 스테이트를 했다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생기느냐도 이미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뭘 묻고 있느냐 하면은 이 안에 있어서 뭐 볼티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한 바퀴 접근한 거니까 여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볼티지가. 이런 일이 정전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right? 근데 이 다이내미카라는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은 정전기에서는 이게 제로가 돼야 될 놈이 여기서는 유한해요. 그 유한한 값이 EMF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첫 시간에 내가 이걸 이야기를 했잖아. 여기에 전지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전장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고
바깥으로 전장은 이런 식으로 전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흐르듯이 전장도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반대로 걸리고 전장이. alright?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EMF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게 EMF예요. 전지 내부에서는 뭐 사실은 EMF 하면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게 사실 맞는 거죠. 그리고 그건 뭐하고 같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볼테지 디퍼런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류가 흐르면서 낮아지는 그 볼테지 디퍼런스하고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이 저 회로를 따라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alright?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alright?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무슨 얘기 하다 말았지? 볼테지 디퍼런스가 왜 생기냐고 지금 물었거든. 근데 볼테지 디퍼런스 뭐 때문에 생기느냐면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생긴다가 답이에요. 그게 파라데이 법칙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돌 때에 이 EMF가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을 해도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는 뭐예요? 볼테지 디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한 바퀴 돌린 그 값이 유한한데 그 얼마만큼 유한하냐 하면은 이 서큐잇을 뚫고 지나가는 플럭스의 시간 변화율만큼 포텐셜 디퍼런스가 생긴다는 게 파라데이 법칙이에요. 오케이. 어디까지 뭐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지? 그래서 상호 유도가 뭐냐 하면은 이게 상호 유도예요. 이놈에 의해서 이놈을 여기에 있는 커런트를 변화시켰더니 뭐가 생겼어요? 여기에 전류가 막 흘러 전기가 생겨. 이게 변압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로가 아니라 한 개만 있어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이제 전류를 I를 흘려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변하잖아요. I가 변하잖아요. 그럼 여기 플럭스가 실제로 변하죠. 그렇죠? 그럼 이 플럭스가 어떻게 해요? 시간적으로 변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 자기 자체 내에 유도전류가 생성이 된다고요. 그 유도전류의 방향은 어떠냐 하면 얘의 방향을 갖다가 얘의 변화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I가 증가하면 이쪽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고 얘가 줄어들면 이쪽 방향으로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걸 갖다가 자체 유도라고 그래요. 이럴 때는 뭐냐면 E는 뭐예요? E는 뭐냐면은 I의 변화율에 비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우선 만약에 자체 유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파이는 여기서의 파이는 뭐냐 하면은 파이는 여기 I의 비례를 할 테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 여기 이 회로에 흐르는 I의 비례를 할 테니까 그 비례 상수를 M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L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자체 유도의 경우에 있어서 EMF는 어느 방향이냐 하면은 이 파이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 L 곱하기 I 도트가 되는 거다. EMF가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자체 유도 기전력이에요. 이게 자체 유도의 기전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걸로 쓰면 어떻게 되냐? 이건 아까 쓴 걸로 하면은 M21에 I1 도트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 2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뭐 예제 비슷한 거긴 한데 이걸 갖다 누구의 세오름이라고 그러는데 이 노인만의 포뮬라 그러던가. 실제로 M12를 계산을 하는 포뮬라가 있어요. 인덕턴스 M21을 지금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겠어요. M21을 계산을 해서 M12하고 M21이 왜 같을 수밖에 없냐,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M12는 M21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스테이트먼트. 네? 투아.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M21을 계산을 하면은 M21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phi2를 M21 phi1 I1 이게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은 그러면 phi2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phi2가 어떻게 되냐면 B1이 회로 D 2회로에 이걸 생각해 봐요. phi2는 뭐냐면 여기서의 플럭스죠. 그렇죠? 여기서의 플럭스예요. B1이 지금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1도 DL2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B1이 뭐냐? B1이 뭐냐 하면은 B1이 뭐냐? B1이 뭐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좋지? 비오사바르 법칙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그건 조금 너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B1은 뭐냐면 B1 대신 A1을 생각을 해봐요. B1은 다이버전스가 없으니까 A1의 클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B1을 이렇게 쓰면은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클 A1의 또 DL2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건 뭐냐면은 어디로 돌리는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요 위에서 지금 적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I'm sorry. 근데 내가 정신없이 썼는데 여러분은 그걸 체크를 안 하네. phi2가 어떻게 선적분이냐고. DAG. 이게 아니 봐, 여기 지금 적분을 이렇게 지금 선적분을 하는, 면적분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맞게 해놨는데 왜 그게 또 오케이. 자, B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DA2는 DA2인데 이거는 뭐냐면 스톡스 시오럼에 의해서 지금 요 위에서의 적분이니까 요거는 요 라인 컬을 없애면서 뭐예요? 요 위에서의 라인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right? 스톡스 시오럼.
그러면 A1 또 DL2야. 그렇죠? 자, 이제 A1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구해놓은 게 있어요. A1이라고 하는 것은 소스가 I1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A는 뭐냐 하면은 4파이분지 뮤제로에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J를 D3승 이걸 따라서 적분을 하면 되지. J를 적분을 하는 거니까 I 곱하기 DL 1을 이건 뭐예요? 좀 보세요. R1 빼기 R2 이렇게 하면 돼요. 온라인 A1은 뭐냐면은 전류 I1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만들어내는 A죠. 어디에서의 A예요? 여기에서의 A예요. 온라인 A를 어디에서 적분을 하냐면 요 위에서 적분을 한다고요. 그죠? 이게 DL2예요. 그러니까 A는 누가 만들어내냐면 얘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위치를 R1이라고 그러고 여기서의 위치를 R2라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뭐냐면 R2에서의 A라고요. 그렇죠? R1, 2 벡터는 뭐냐면 이 벡터에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이게 R1, 2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은 4파이분지 뮤제로 곱하기 이게 R1, 2분의 요걸 갖다 R1, 2라고 간단히 쓰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I1이 들어가고 어디 갔냐? 그렇지. I1이 들어가니 I1은 맨 끝에 써. I1이 쓰고 여기에 DL1 도트 DL2 이렇게 되네요. 집어넣으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주 간단 명료한 포뮬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적분은 두 개입니다, 사실은. 이게 왜 적분이 두 개예요? 여기에 선적분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원래 여기에서의 이 선로 위에서의 적분이죠. DL2는. 그렇죠? 근데 각각의 A1은 누가 만드냐면 여기서의 어떤 각각의 포인터들이 포인터가 아니라 이 라인 엘레멘트들이 만드는 자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L1 적분은 요 위에서 돌아가는 거고 L2 적분은 이 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alright?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걸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악몽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빨리 도망가세요. 아니면 컴퓨터 보고 시키든지. 이거 가지고 아무도 계산은 안 해요. 비싼 컴퓨터가 있지 않으면. 근데 이걸 가지고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예? 이게 phi2를 계산했는데 I1에 비례한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M2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1하고 2를 바꿔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1에 대한 적분, 2에 대한 적분 다 있고 도트 프로덕트고 이거는 뭐예요? 거리차의 절대값이고 1, 2에 대해서 완전히 시메트릭하네요. 그렇죠? Right? 그래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M21인데 M12를 써도 똑같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Right? 그러므로 그래서 M12는 M21과 같다. 그런 얘기를 거의 공짜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사람 이름이 붙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포뮬라를 누구의 포뮬라고 그러지? 노이만의 포뮬라라고 그러던가? 노이만 공식이라고 그러네요. 노이만은 굉장히 그 유명한 물리학자, 수학자고 현대 컴퓨터를 완성한 사람이죠. 예제 10번하고 11번 뭐 이런 거를 예제 10번, 11번, 12번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좋은데 12번은 그 저기 여러분들 저게 1학년 때 뭐 많이 나오는 거고 10번 굉장히 그 유명한 문제죠. 어떤 문제냐면은 이런 문제예요. 한쪽으로 계산하면 쉬운데 다른 한쪽으로 계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큰 코일 안에 작은 코일이 들어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 편의상 뭐냐면 여기에 이제 같은 전류 I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바깥에서 I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뭐 단위 가문수가 여기서 N이다. alright? 그러면은 이거 우선 다 구별시켜 놓읍시다. 나중에 같이 놓고 N1 여기는 N2, I2 이런 식으로 이제 놔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이놈에 의한 이 내에서의 마그네틱 필드 B1은 쉽게 구하죠. 그럼 뭐냐면 μ0 N1 I1이에요. 그렇죠? N이라고 선 단위 길이당 감은 수입니다. 얘 했잖아. 지난학기에 안 했나? 소리노이드 했지? 소리노이드 했잖아요. 그렇게 황당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면 내가 갑자기 이상하잖아. 갑자기 당황해 내가 막. 그럼 뭐가 생겨요? 여기에서 뭐 그냥 솔리노이드 이걸 갖다 A2라고 단면을 갖다가 A2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의 phi 2는 뭐 금방 구하는 거죠. 뭐 어떻게 구하나? phi 2는 B1 곱하기 A2 하면 돼요. B1 곱하기 A2. 그것은 A2 곱하기 μ0 N1 곱하기 I1 하면 됩니다. 그렇죠? 맞나? phi 2.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뭐 잊은 게 있잖아요. phi 2는 뭐가 phi 2냐 하면은 이 코일을 뚫고 가는 전체 플럭스가 I2야, phi 2야. 그렇지? 그런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 한 단면이에요. 요거 하나. 그렇지? 그러니까 뭐를 곱해줘야 되나? 길이 곱하기 단위 길이당의 가문수 이걸 다 곱해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이를 갖다가 이걸 뭐라 그러나? 뭐 아무나 그냥 좋은 숫자, 좋은 이게 L2 길이 L2하고 단위 길이당 가문수 N2 이렇게 곱하면 되네. 그럼 여기다가 N2 곱하기 L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딴 게 아니라 뭡니까? A2 곱하기 L2 하면 요놈의 부피예요. 그렇죠? 그러면 N1, N2 곱하기 뭐냐면 볼륨 오브 두 번째 코일의 볼륨 하고 μ0는 뭐 약방 감투처럼 들어오고 그 다음에 I1 하면은 이게 뭐 이게 계수가 뭐야 이게? M21이에요. 그렇죠? M21을 구했습니다. 근데 같은 양인데
M12가 M21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걸 거꾸로 계산하려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거꾸로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이놈이 만들어내는 자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만들어내는 자장은 일로 나가가지고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오케이? 이거를 여기서 잘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전류를 I를 흘린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만들어내는 뭐예요? 그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 자기장이 얘를 갖다가 이 바깥에 있는 놈을 갖다가 뚫고 지나가는 그 뭐라 그럴까? 이 자속, 총 자속을 뭐 구해라. 뭐 이렇게 내면은 좀 황당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얘가 만들어낸 자장은 요거를 갖다가 일단 바깥으로 벗어나면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M21과 M12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그치? 그 플럭스가 그 플럭스다. 얘에 의해서 여기 I를 흐르고 여기 I 똑같이 II로 넣는다 그러면은 그 플럭스가 그 플럭스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phi 2는 M21 곱하기 I1이고 phi 1은 M12 곱하기 I2인데 만약에 두 개가 I가 같다면 이것과 이것이 같으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 의한 놈이 요 안에 만들어내는 총 자석의 양은 요 놈이 만들어내는 여기서의 총 자석의 양과 같아야 되는 거죠. M12와 M21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문제를 갖다가 간단하게 한 줄에 푸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의 응용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그젬플을 또 하나 이제 이게 이제 7이고 뭐 잠시만요. 오늘 진도를 어디까지 나갈까? 자기장 속에 에너지를 할까요? 10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7.2를 끝냅시다, 오늘 그냥. 자기장 속에 에너지를 하겠어요. 요게 이제 한 섹션이 이제 끝난 거고, 이거 뭐냐면 항상 그러니까 EMF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코일에 의한 EMF라고 그래야 될까? 역기전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는 뭐냐면 항상 L 곱하기 마이너스 파이 도트가 얼마냐면 L 곱하기 I 도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다가 코일을 넣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축전기나 전지를 넣고 여기에 저항을 놓으면 여기에 어떻게 미분방정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 엡실론 제로가 있으면 엡실론 제로는 뭐예요? 뭐하고 같지? 마이너스 Li 도트. 그럼 이거하고의 기전력의 합은 여기서의 이 디시페이션과 같아요. IR. 이 미분방 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I는 풀면 어떻게 되나요? 뭐 하여튼 1 마이너스 E to D 마이너스 이렇게 관상을 보니까 마이너스 L분의 R이네요. L분의 R T 예 여기에 ER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거라고요. 이게 답이 이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 물리 시간에 해서 내가 안 하지만 이런 건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일단 I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여기에 I를 흘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힘을 가해줘야 돼요. 기전력을 가해주지 않으면 얘가 밀어내는 힘이 반대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만큼 여기 만약에 이미 I만큼의 전류가 흐르도록 에스터블리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엔가 누군가 일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로에서부터 I까지 흐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일을 안 해주면 이 전류가 형성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그게 얼마냐, 일이 얼마냐 하면은 그 뭐냐면 EMF로의 얘가 만들어내는 역기전력에 반대하는, 그쵸? 역기전력이나 순기전력을 갖다가 누군가 공급을 한 거지, 그지? E 곱하기 I를 하면 이게 파워가 되는 거죠. right?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E가 이렇게 되니까 Li 도트가 되고 이것이 I가 돼서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Li 스퀘어드의 미분이 된다. 이걸 1이라고 하기보다는 해준 파워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은 웍은 시간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파워를 시간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2분의 1 곱하기 Li 스퀘어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1학년 때 배운 바예요, 이것이. 근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조금 더 일반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LI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LI가 뭔가요? LI가 플럭스예요, 그렇죠? L 곱하기 I가 플럭스 아닙니까? L의 데피니션이 플럭스가 뭐예요? I에 비례하는데 그 계수를 L이라고 한다. 그게 정의야.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이가 뭐냐 하면은 B 도트 D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B가 아까 한 걸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B 도 DA가 클 A DA고 이것이 다시 A 도 DL이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선로가 뭐 이제 있으면은 그 선로를 따라가면 되는데 아니면은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어떤 그 선로가 아니라 그냥 전류가 전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흐른다. 선로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그 3차원의 어떤 이런 흐름이다. 물처럼 흐른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뭘로 바뀌면 되느냐면 A 닷 뭐냐면 J의 D3등 X로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뭐 좀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내가 이걸 조금 A도 DL인데 내가 너무 성급했어. 잠깐 너무 성급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2분의 1 Li 제곱을 W를 2분의 1 Li 제곱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Li 곱하기 I 곱하기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right? 그러니까 파이를 이렇게 썼어요.
alright? 그 다음에 i를 곱하면 따라서 w는 뭐냐 하면은 a.idl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하면은 idl을 아까처럼 이 이야기에 의해서 이걸 j 로 바꾸겠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선적분을 볼륨 적분으로 바꾸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면 2분의 1은 여기 있고 2분의 1에 a 도트 j d 3승 x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시간을 3분만 더 쓰겠어요.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내가 엑서사이즈 몇 개를 더 할게요. 하지만 스토리는 완성을 하고 끝냅시다. W는 A.J인데 2분의 1에 A.J는 뭐예요? J는 J가 뭐지? J가 뭐냐면은 J가 암페르의 법칙에 의하면은 이게 뮤제로 J가 클 B죠. right?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시간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뭐 완전히 힘을 다 주고 해서 정상적인 상태 I만큼 전류가 그냥 균등하게 흐르고 있으면 전류가 변하지 않으면은 코일은 더 이상 저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뭐 다른 막스웰 텀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걸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뮤 제로가 1로 넘어가고 클 곱하기 B가 돼요. right?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걸 가지고 이제 주무르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alright? 그 얘기 인적선 뭐냐면 이것이 1 over 2뮤 제로의 이거를 B제곱 이걸 부분적분을 해서 1로 넘기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는 부분적분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바깥으로 가면 이것들이 충분히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항상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이 컬 A 곱하기 B로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B죠. 따라서 이것은 2뮤 제로분의 B 스퀘어드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alright?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런 것들을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내가 이걸 무시했는데 이거를 무시했는데 이것들이 충분히 먼 데에서 빨리 떨어지면 이것은 무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토탈 데리버티브고 바운더리 텀이니까. 그렇지? 이런 건 무시하고 이건 개무시. 그러면 답이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에 저장된 이 코일에 저장된 어떤 거 에너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마그네틱 필드가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 I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그네틱 필드는 여기만 있는 거죠, 그지? right? 이런 데는 뭐 I가 있으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조금 있지만 사실 그걸 다 합친 거지만 주로 어디에 있느냐면 코일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은 이 I를 콘스탄트 I를 갖다가 에스터블리시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해준 우리가 밖에서 가해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면은 자기장 내에 자기장의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 한 게 다른 거 별로 없고 1학년 때는 이게 전부 뭐 사실은 이 코일 안에서 콘스탄트 자기장을 가지고서 다 했던 이야기들이거든. 근데 이거를 약간 뭐 비빔국수 말듯이 잠깐 섞어 가지고서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로 다시 유도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1학년 피직스만 잘 알면 다 똑같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은 쉽게 넘어갑시다. 다음에 이제 올 내용 8장부터의 내용들이 정말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야.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안 배운 내용들이거든요, 1학년 때. 그래서 오늘 7-2장을 끝낸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숙제들을 다 해오세요.